이제 우리는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친구를 만나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요. 쇼핑이나 금융거래도 하죠. 인터넷이 세상에 등장한 지 겨우 50여 년이 지났을 뿐인데 지금 우리의 모든 생활은 인터넷 세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는 우리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또 한 번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인터넷이 그날 30년 동안 대중화되었는데 거기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구도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넣을 수도 있고. 인터넷과 웹이 등장하면서 수많은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고 인류의 삶의 방식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 거대한 디지털 문명 속에 살며 분명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문제와 연이어 터지는 디지털 사건, 사고들. 그래서 인류는 웹 3.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도약은 더 나은 인터넷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기대가 담겨 있는데요. 더 발전된 형태로 일하는 방식도 돈을 버는 방식도 크게 달라지고 새로운 디지털 시대가 열릴 거라고 말이죠. 이걸 통해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변화다. 새로운 인터넷 연결 방식을 통해 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한을 찾고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 하지만 웹 3.0 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대중화되고 보편화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웹 3.0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이제는 일상이 된 웹의 진화를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곧 도래하게 될 웹 3.0 시대. 그 발걸음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웹 3.0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이라도 하듯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웹 시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2023년 3월 국내 웹 기반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웹 3.0이 우리 삶을 어떻게,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제도와 정책을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 각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고민해보는 자리인데요. 웹 3.0에 대한 관심은 관련 전문가들에게도 큰 이슈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토론을 통해 누구나 쉽게 웹 3.0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원을 누구에게 얼마큼 줄 것인가를 권위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배분을 하는 건 거죠. 웹3 상태에서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달라질 것 같냐면 지금 그 권한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배분을 할 수 있는 게 맞아라고 하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세상이 될 것 같고요. 웹 3.0 시대에는 개인이 주체가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인터넷 공간이 더 확장되고 뭐 이제 이런 모습들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웹 3.0으로 가는 데에 도대체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속도에 대한 대응, 적응 여기에 정말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커뮤니케이션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것이 가능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이 조금 더 이날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확실한 하나는 웹 3.0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새로운 웹 환경이 될 거라는 거였죠.
혁신과 변화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웹 3.0 시장 규모가 최근 크게 성장하며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고요. 세계적으로는 금융뿐 아니라 통신, 미디어, 유통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사이버 공간 법이론을 확립해 주목을 받았던 하버드대 로스쿨 로렌스 레식 교수는 웹 3.0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상업적인 인프라를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에 주목을 했고요. 또 동영상 플랫폼 CEO 닐 모아는 웹 3.0이 크리에이터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블록체인과 NFT 등 새로운 기술이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아직 도달하지 않은 시대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웹 3.0에 대한 정의도, 개념도 여전히 정립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매일같이 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쓰잖아요. 이 앱을 키면은 제가 그동안에 구매했던 음악들, 제가 들었던 리스트를 보고 추천도 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어떤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가 더 값이 싸고 더 좋아서 글로 옮기게 되면은 제가 그동안 구매했고 들었던 노래들은 그 서비스는 모르잖아요. 저는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내가 구매하고 들어왔던 것들은 다 나의 데이터고 나의 것 아닌가요? 그 플랫폼들이 그 데이터를 서로 공유 안 해주고 마치 그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하고 또 나의 그 권리와 데이터를 인정해야 줘야 된다. 이런 이 변화가 바로 웹 3.0에서 일어나는 어떤 새로운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웹 3.0을 일컬어 사람들은 미래형 인터넷, 차세대 지능형 웹이라 부릅니다. 지금까지 서비스 공급자에게 집중되어 있던 데이터의 권한을 사용자 중심으로 바꾸려는 욕구가 반영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세상은 두 번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우리는 웹 1.0 시대라고 부르죠.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있던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해당하는데요. 체계적으로 분류된 자료를 사용자들이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서버에 접속하면 정보 공급자와 연결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인터넷 세상에서 우리는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다양성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고요. 이를 통해 수많은 산업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크게 달라졌지만 당시 인터넷 이용자는 정보를 소비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인터넷은 뉴스나 논문 등을 검색하고 읽는 것 정도만 하는 공간이었죠. 웹 1.0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은 지식을 제공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정보의 바다를 바꾸고 싶어 했는데요. 그렇게 웹 2.0이 탄생했습니다. 웹 1.0이 단순히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대였다면 웹 2.0은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발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즉, 사용자들이 직접 정보 제공자가 된 거죠. 수많은 블로그가 생겨나며 개개인이 직접 정보를 생산하게 됐고요. 정보의 형태도 다양해졌습니다. SNS와 동영상 플랫폼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사용자가 직접 미디어 그 자체가 됐는데요.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지만 점차 힘의 불균형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인터넷 세상을 플랫폼이 통제하게 된 거죠. 콘텐츠를 만드는 건 이용자지만 콘텐츠를 관리하는 건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만들어 놓은 환경과 규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데이터에 대한 권한도 치우쳐 있죠. 플랫폼을 이용하는 한 정보의 이용자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인터넷 시간을 쭉 지나다 봤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고 있고 저의 정보를 다 주게 되는데 이제 이 정보들이 특정 사업자에 한해서 굉장히 이제 폐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러면은 이 방식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 말고 내가 이 특정 사업자한테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가 보다 더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해당 플랫폼이 사라지면 이용자의 데이터가 사라진다는 점도 논란이 됐고요. 이외에도 웹 환경의 한계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수많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보안이 뚫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일반인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이미 많은 사건을 통해 기업의 정보 독점은 현재의 웹 서비스가 가진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업의 정보 수집과 관리 소홀이 가져오는 문제는 오늘날 흔하게 발생하는 사회 문제가 됐는데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매일 수십 통씩 걸려오는 피싱 전화와 문자는 이제 일상이 되었을 정도로 익숙해졌는데요. 내 일이 아니라 여기며 가벼이 넘기기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피해를 겪었고 그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동주 씨도 그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는데요. 천안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동주 씨는 성실하고 평범하게 학업을 이어가며 꿈을 키우는 학생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2022년 봄 동주 씨에게 걸려온 전화.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말에 놀라 계좌에 있던 돈을 다른 계좌로 이동하라는 보이스 피싱범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다는데요. 자신을 검사라 밝힌 상대의 말을 그대로 믿은 동주 씨는 당시 그에겐 큰 돈이었던 금액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피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계정 정보를 요구한 범인은 이를 통해 상품권도 결제에 가로챘는데요. 이 역시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에서 50만 원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사이트에서 똑같이 50만 원 정도, 핸드폰 소액 결제로 50만 원 해서 총 150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 분들께서 저희 집을 오셨을 때 지금 천안 근처에 대학교가 엄청 많은데 일주일 내에 엄청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사례로 연락을 했었다라고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해외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었습니다. 동주 씨는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봤지만 범인을 찾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올 뿐이었다는데요.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범죄 수법은 알고 있었지만 정신을 차렸을 땐 피해를 당한 후였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범죄의 피해자가 된 동주 씨. 더 안타까운 건 이와 같은 범죄가 지금도 매일 누군가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 서버에 저장된 수많은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해킹되고 범죄자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보이스피싱과 범죄에 악용되는 거죠. 피싱 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발생하는데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흘러나오는 개인정보는 범죄자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고 정부와 행정당국은 지속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 모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고 특히 해킹 등 외부 공격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관리 소홀이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현재의 웹 서비스가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분명히 잘 관리해 줄 거라고 믿고 썼는데
이제 우리가 유출 사태들은 정말 많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문제는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오히려 더 이제 잠잠해지고 생기지 않았다면은 지금으로도 오히려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어찌 보면 첨예한 이슈가 됐었고 이걸 조금 더 이제 진화된 방식으로 바꿔보자라고 했던 형태가 나타나게 된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난 이준혁 씨. 평소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기는 것이 일상의 큰 즐거움이라는 그는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얼마 전 자신이 즐겨오던 게임이 서비스 방식을 바꿔 크게 실망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년간 애정하며 팀을 키우고 게임을 즐겼던 준혁 씨에게 너무도 당황스러운 사건이었다는데요. 과연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게임이 야구 게임이고 그 야구 선수들 카드를 모아가지고 팀을 만드는 게임인데요. 카드의 등급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단 하루 만에 업데이트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카드와 등급이 이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어떤 느낌이셨어요? 네, 약간 제가 몇 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만든 카드인데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쓸모없는 물건이 돼버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게임 방식을 변경했고 준혁 씨와 수많은 사용자들은 허탈하고 화가 났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는데요. 급기야 팬들은 회사 앞에 전광판을 띄우고 항의 시위를 벌이며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힘을 합쳐 성명서를 작성했고 이를 게임 회사에 전달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감행했다는데요. 저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도 어떻게 보면 기업의 고객이거든요. 그리고 고객이 소비자이고 그 기업이 내놓은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고요. 저희는 구매자로서 그 기업에게 정당하게 요구사항,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상품이 어떻게 발전되었으면 좋겠는지 이걸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임사들도 이 게임을 앞으로 개발하고 아마 업데이트를 할 때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어가고 그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게임은 대부분 웹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전에는 모든 콘텐츠가 컴퓨터나 게임기에 저장돼 우리 자신이 소유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서버에 모두 저장돼 있다는 건데요. 즉, 이용자가 게임을 하며 얻은 성과뿐만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아이템과 재화 등의 자산까지도 서비스 제공자의 대용량 서버 안에 저장되고 이용자들은 그 서버에 접속해 게임을 이용하는 방식인 거죠. 이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와 자산이 사실은 게임 회사의 저장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게임 회사들이 이 정보와 자산의 가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사용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스스로 지켜낼 방법이 없는데요. 게임 분야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웹 환경은 이렇게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이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소수의 데이터 독점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서비스 운영이 멈추면서 문을 닫게 되면서 거기에 내가 살았던 컨텐츠들도 다 잃어버리고 내가 거기에 저장해놨던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찾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중앙화된 곳들의 모든 어떤 데이터나 자산이 저장됐을 때 잃어버리게 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런 웹 3.0 기반의 이제 운영 방식들은 기본적으로 자산들이 모두 내 어떤 디지털화된 지갑 속에서 저장이 돼 있고 그 소유권이 증빙이 되고 내가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방식들은 탈중앙화된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 3.0의 핵심은 탈중앙화와 정보의 개인 소유입니다. 웹 2.0에선 플랫폼이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저장했다면 웹 3.0에선
블록체인을 통해 데이터가 분산 저장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자 다른 점인데요.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기록한 장부를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기술이죠. 이 기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려면 과반수의 장부를 해킹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웹 3.0을 정의하자면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화, 지능화된 웹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탈중앙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개인정보나 콘텐츠를 누군가가 독점할 수 없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바꾸거나 없앨 수도 없다는 거죠. 사용자는 정보 제공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이나 중지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암호화폐를 통해 대중들에게도 소개된 바 있는데요. 이 기술을 통해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암호화폐가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도 컸지만 잡음 또한 많은 것도 사실이죠. 기존의 질서로부터 탈피를 추구하고 정보의 소유에서도 민주적인 방식을 요구하는 이 같은 변화에는 그에 마땅한 법적인 장치와 규제들이 필요하고요. 행정, 정치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발걸음에 선진국들은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은 디지털 파운드화 도입을 위한 대중의 의견 수렴에 나서며 차별화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고요. 일본은 총리가 나서 웹 3.0 분야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본 정치권에서는 웹 3.0을 국가 성장 전략 중심으로 삼고 웹 3.0 장관직 신설을 제안했을 뿐 아니라 경제사회 다변화에 대응하는 기본 전략 중 하나로 웹 3.0 추진을 향한 환경정비 기본 방침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웹 3.0은 지금까지 겪어왔던 인터넷 세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세계죠. 이 개념과 기술이 다소 어렵더라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웹 3.0 환경에 대한 준비는 관련 기업과 개발자 이외에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보완되어야 하기에 정치권에서도 새 시대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입법부에는 아시다시피 과학, 기술, 산업, 경제 영역의 분들이 과소 대표돼 있습니다. 법률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과대 대표돼 있는데 반해서 과학기술 쪽, 특히 이제 이런 웹 3.0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블록체인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NFT의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메타버스의 이런 변화하는 이런 시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입법하기 어렵죠. 이런 중요한 기술들은 사실 학습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과 또 입법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제대로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입법부의 역할은 웹 2.0 시대에 머물러 있는 관련 규제를 선보고 웹 3.0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거죠. 해외 사례들을 토대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며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려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웹 환경의 변화가 가져올 파급 효과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 제도가 그에 발맞춰 따라가지 못한다면 글로벌 경쟁 무대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 또한 크죠. 웹 3.0의 시대는 아직 본격적으로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웹 3.0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추상적이었던 개념과 정의가 하나씩 정리돼 가고 있지만 구체적인 모습은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요. 웹 3.0을 바라보며 누군가는 현실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이라 말하지만 또 누군가는 허상이라고 비판하죠.
미국의 유명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는 웹 3.0은 마케팅 용어일 뿐이라며 비판했고요. 미국 검색 플랫폼 부사장인 빈트 서프도 웹 3.0은 정의되지 않은 마케팅 용어일 뿐이고 진화 중인 인터넷의 기능이 확장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웹 3.0이 향후 디지털 기술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고요. 대중의 관심은 높아져 가고 있죠. 웹 3.0의 등장과 함께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바로 문화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해 예술, 특히 창작물의 제작과 유통 부분에서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기존의 유통 과정에서 생겨나는 한계점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기술이 탄생했는데 그게 바로 NFT입니다. NFT는 웹 3.0 시대의 대표적인 콘텐츠이자 창작물을 증명하고 거래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웹 3.0 환경에서는 개인의 데이터와 디지털 자산이 보호되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와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누릴 수도 있고요. 데이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도 있죠. 네, NFT 아트는 디지털 형태의 작품을 블록체인 기술 위에서 발행을 하면서 저작권자의 저작물임을 증명을 하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도 가능한 형태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진품의 그 원본의 진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창작자의 작품이 맞느냐 아니냐. 뭐 작가가 살아있으면 가능하지만 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그럴 수 없는 상황이면은 대신 이 또 다른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NFT를 활용해서 원본임을 증명하는 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미술품 시장에서 늘 있어왔던 이슈, 위장 논란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이슈는 예술가들의 창작 의지를 꺾을 뿐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까지도 발생시키죠. 예술품의 진위 여부는 늘 뜨거운 관심사지만 이를 판별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고요. 대중음악이나 미디어 아트 등의 창작물은 불법 복제가 만연하게 발생해 왔는데요. 박세진 화가는 NFT 아트가 이 같은 미술 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와 미의 여신 비너스를 한 프레임 안에 등장을 시켜서 기술과 미학에 대한 이 담론을 둘이 최고의 여신 둘이서 이제 서로 주고받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디지털 아트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NFT 아트마켓에 민팅이 됐었고 그리고 NFT 그 코리아 페스티벌이라는 그 동대문에서 열린 큰 행사가 있어요. 그 웹3 행사에서 오프닝과 동시에 판매가 되는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고전 미술과 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한 이 작품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도 신선하지만 더 중요한 건 NFT로 발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작품은 한 대형 전시를 통해 소개되며 큰 주목을 받았고요. NFT 미술품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에 걸맞은 보상 또한 이루어졌죠. 박세진 화가는 디지털 미술이 아닌 회화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실물 그림도 NFT 작품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의 가치를 높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고민하며 작업에 매진하고 있죠. 제가 이제 판화를 발행을 했는데 이게 에디션이기도 하고 수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진품을 좀 증명하고 싶었어요. 보증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스케치를 똑같은 그림이지만 조금 다른 형태의 NFT로 발행을 함으로써 제공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당신이 구매한 판화에 원본이 판화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NFT로 제공하기 위해서 뒤에 QR코드를 넣어가지고 그 판화 구매자는 QR코드를 통해서 저한테 이 자신이 판화 구매자라는 걸 증명을 하면 제가 NFT를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증명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미술품 원본임을 증명해주는 NFT.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접적인 보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주었기에 창작자에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NFT는 예술 작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NFT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이 웹 3.0 시대의 기반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NFT란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말합니다. NFT는 넘쳐나는 디지털 콘텐츠 속에서 명확한 창작자를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세계의 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일반적인 디지털 콘텐츠는 원본과 복사본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원본 콘텐츠에 NFT를 발급받으면 NFT에 창작자, 소유자 정보, 최초 발급일이 기록되고요. 복제와 위변조가 불가능해 원본임을 증명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박세진 화가를 비롯한 많은 예술인이 이 NFT를 통해 웹 2.0 시대의 문제점 중 하나였던 저작물과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근절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NFT는 왜 웹 3.0 시대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이야기되는 걸까요? NFT는 이제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이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기존에는 있었던 이미지나 아니면은 이런 동영상, 음악 같은 것들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그 등록된 어떤 그 시간 그리고 데이터가 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다른 자산과 디지털상에서 분명히 구별될 수 있는 형태로 등록이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디지털 정보들은 자산으로서 이제 운영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계속 복사해서 이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의 NFT 같은 경우는 등록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엄밀하게 이제 대체 불가한 정보로서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NFT가 나오게 되면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예술 작품이라든지 연예인들이 발행한 어떤 그 컨텐츠들이 다 NFT로 고유하게 등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NFT는 콘텐츠의 원본 증명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제작되고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주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웹 3.0 환경에 대비해 NFT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3.0 환경에 맞춰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도 등장했는데요. 게이미피케이션 서비스를 이제 개발했고요.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인데 이제 실제로 판매를 하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운영을 하면서 그 온오프라인 연계 게이미피케이션으로 지금 학교에 판매를 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활용해서 실제로 교실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QR코드 게임을 활용하는지 그거를 저희가 직접 플레이하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모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방탈출 게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데요. 화재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콘텐츠로 학생들은 문제를 풀어 맞춰야 화재 현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식을 직접 한번 볼까요? 곳곳에 붙어있는 QR코드를 찍은 후 휴대폰 화면에 나타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각자 정해진 문제를 모두 풀고 나면 함께 모여 토론도 하고 추론 문제도 풀어나가는데요. 그 화재 예방이라는 그 주제로 해서 방탈출 게임 형태의 포맷을 적용을 해서 만든 그런 컨텐츠입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아주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경쟁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런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게임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진행을 해서 몰입도를 훨씬 더 높여주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의 관건은 재미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미를 줘야 하고 동시에 교육적 효과도 얻을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원활한 게임 진행을 위해 웹페이지에서 학생들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해 컨텐츠를 하나씩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며 교육 효과를 입증받았는데요. 최근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아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재미와 교육 효과를 모두 잡은 것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건 웹 3.0 기술을 접목했다는 점입니다. 교육 콘텐츠를 NFT로 발행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자사에서 컨텐츠가 만들어지면 NFT가 자동으로 발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컨텐츠가 사용이 되었을 때 사용 이력과 함께 수익률은 얼마고 얼마나 사용이 되었는가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컨텐츠가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실제로 수익률이 얼마나 날 것인지를 바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NFT 연동을 통한 기술로 인해서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NFT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서 콘텐츠 제작자, 이용 내역, 수익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요. 콘텐츠의 원본 증명은 물론이고요. 정당한 보상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도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확보하기 어려웠던 관리, 꽤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죠. 기업들이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자신들의 브랜드로 2차 창작을 하게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막 쓰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쓸지 모르고 굉장히 나쁜 행동들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새로운 도전을 한다거나 새롭게 뭐 판을 기존에 있던 룰을 깨려고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런 IP 전략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기존의 특정 개인이 내가 도대체 이 새로운 온라인 세상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말 많은 이제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신기술은 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죠. 웹 3.0의 가치는 단순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보가 곧 권력인 시대에 그 힘의 균형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맞추고자 하는 움직임. 작은 기업, 개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거대 플랫폼에게 위협받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자는 노력. 웹 3.0을 통해 모두가 정보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개인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그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다양화되겠지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어떤 거를 하면서 여가를 보낼 거냐 또는 어떤 거를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물론 중요하고 전문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만 이제 주변을 돌아본다면 다양한 그런 어떤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그런 거를 즐기면서 같이 내가 경제 활동도 하고 그리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들이 이제 주어지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유를 가지시고 주변을 한 번만 둘러보시면 그런 게 바로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웹이 탄생하며 세상의 모든 정보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고 웹 2.0에 들어서며 쌍방소통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 우린 웹 3.0 시대를 말하고 있죠.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탈중앙화된 웹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웹 1.0 시대가 끝나고 웹 2.0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웹 2.0에 대한 정의가 막 내려지자마자 웹 3.0을 기대하고 상상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웹 3.0 시대가 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리 개개인은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지금보다 아주 조금 더 발전된 웹 환경이 펼쳐지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획기적으로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이 차츰 사라져 개인의 재능과 권한이 극대화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죠. 변화는 시작되었지만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웹 3.0이 새로운 디지털 혁명으로 남을지 단순 마케팅 용어로 마무리될지 모두가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과거를 바탕으로 다시 현재를 바라볼 때 지금 우리는 웹 2.0과 3.0 사이 그 중간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수많은 이들이 새로운 기술과 도전을 하며 웹 3.0을 향해 달려가겠죠. 그리고 머지않아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환경을 누릴 사람입니다. 웹 3.0이 왜 등장했으며 왜 수많은 사람이 허상과 같을지라도 그 시대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지 그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